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주말 앞둔 금요일이죠. 자, 계속 토요일하고 금요일 헷갈리고 있는데, 자, 오늘 금요일, 이제 곧 내일부터 주말 시작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첫 번째 영상, 깜놀 소식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어제 있었던 이 잭팟 복권 당첨에 대한 기사가 와, 오늘 몇 페이지나 쏟아졌는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꿈 하나만으로도 20억, 이게 뭐 몇 억도 아니고 20억 당첨이다 보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일반인들조차 임영웅님을 바라보면 와, 정말 저 가수에겐 뭔가 있구나, 저 가수가 대세인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실질적인 영향력이 굉장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입니다. 임영웅 팬클럽에 홍보대사까지 가세했다. 백연영 시장, 바로 포천시장님이죠. 인증 챌린지에 참여했다.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포천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유명 가수의 팬들까지 지원에 나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포천에서 나고 자란 가수 임영웅은 물론 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병찬까지 합세 포천의 고향사랑 기부제는 날개를 달았다. 어제 날짜죠. 18일 경기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임영웅 팬클럽인 영웅시대 팬들 회원님들이 포천시의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응원에 동참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이 이 백연영 포천시장님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도 딱 하고 있죠. 그만큼 영웅시대 분들의 이 기부 활동이 사회 전반적인 선한 영향력의 주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웅시대 밴드는 지속적으로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며 성숙한 팬덤 문화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가수의 이름은 물론 임영웅으로 인한 선한 영향력을 전국에 확산하는 전파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팬클럽 회원들은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위해 백연영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임영웅이 태어난 고향인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영웅시대 밴드 팬클럽도 항상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아름다운 도시 포천, 기회의 도시 포천의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는 응원을 전했습니다. 안 그래도 포천은 임영웅님의 고향으로 너무나 유명한데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까지 더 겹치게 되면서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가수 임영웅의 팬들을 통한 자발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가 있다면 포천시는 시 홍보대사인 이병찬을 통해서도 알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쭉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런 활동들이 사회 전반에 영웅시대 분들과 임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을 곳곳이 깊숙이 전달하는 중요한 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팬 문화의 역사와 신화를 새로 재창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웅시대 분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당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활동이 또 있습니다. 이번엔 호주예요. 자, 호주 시드니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장애인 페스티벌 성금 첫 616달러. 첫 616달러면요. 이게 못해도 한 200만원 가까이 될 겁니다. 요즘 환율도 올라서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공개가 됐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활동하는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그러니까 해외 팬덤 분들이에요. 이 호주 시드니 영웅시대 분들이 바로 호주 미랄 장애인 선교회의 성금 1616달러, 현재 142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142만원 정도를 전달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보니 214만원입니다. 이 기자분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요즘 환율이 이렇게 올라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죠. 이게 지금 하나 142만원, 이게 지금 돈이 그래도 기부금이라는 건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인데, 지금 이렇게 213만 원이 훌쩍 넘은 1616달러를 142만 원, 19일 현재 하나 142만 원이라니, 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기자분이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성금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3일 선한 영향력으로 유명한 가수 임영웅과 함께 나눔에 동참하는 동시에 공식 팬카페 6주년 및 시드니 영웅시대 3주년을 기념하여 회원분들이 함께 모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드니 영웅시대 회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호주 미랄 장애인 선교회와 마음을 같이하여 제3회 장애인 페스티벌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어요. 바로 1616달러. 1616. 근데 1616에서 1을 빼면 어떻죠? 1을 빼면 616. 왠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생일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16일을 상징하는 616달러를 기부하면 너무 적고 6160달러를 기부하기에는 금액이 또 부담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6116달러면은 6161달러면은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 아마 6월 16일을 상징하기 위해서 1616달러를 이렇게 기부를 하신 게 아닌가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던데 혹시 호주 시드니 영웅시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맞다 아니다라고 댓글만 남겨주셔도 참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선한 영향력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기사도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자, 임영웅님의 꿈꾸고 복권이 당첨된 이 사연의 이야기가 MBC까지 나왔어요. JTBC에 이어서 MBC에서까지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기사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다양한 책자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자까지. 물론 이걸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구매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제는 서점 사이에서도 책들 사이에서도 서적들 사이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 지금 오죽했으면 이 복권 당첨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복권 커뮤니티 있잖아요. 복권 활동을 좋아하시는 이 카페 커뮤니티에서도 임영웅 꿈꾸는 방법 이런 노하우가 지금 서로 전달이 되고 있을 만큼 그 방법 중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임영웅님의 사진을 보면서 매일 노래를 들으며 잠들면 분명히 임영웅 꿈을 꾸게 돼 있다. 지금 뭐 요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건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장르를 불문하고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세 번째 공식 포스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아마 임영웅님의 이런 포스터 매일매일 공개가 될 거다. 다음 주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단독 예능 마이 리틀 히어로가 앞서 있는 가운데 아마 앞으로도 임영웅님의 이 방영 직전까지 계속해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방송이 아니라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일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 놀라운 점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임영웅님이 이렇게 LA에서 이게 뭐 한인타운인지 아니면 LA 현지에 있는 마트 근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본 영상에서 이 대목에 대한 정확한 비하인드가 공개가 될 것 같은데 보면 임영웅님이 이렇게 봉지에 먹을 걸 담아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LA에 무슨 마켓이 있거든요? 그 마켓에 아마 임영웅님이 방문을 했던 게 아닐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LA에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마켓이 있다고 해요. 보면 뭐 파머스 마켓이라고 합니다. 근데 임영웅님이 이 파머스 마켓이라는 곳에서 목격이 됐다 라는 이 증언 글들이 당시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마 저 모습이 제가 볼 때는 LA 현지에 있는 이 파머스 마켓에
임영님이 등장했던 장면이 아닐까. 현재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여러 구조물과 함께 이 마켓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작은 마켓이 아니라 그 일대를 아우르는 굉장히 큰 마켓입니다. 그러니 아마 요 근처를 임영웅님이 이렇게 배회를 하면서 딱 포착된 사진이 아닐까. 요런 매장과도 지금 상당히 임영웅님의 요번 화보와 비슷한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여기에서 임영웅님이 목격된 만큼 제가 볼 때는 요때 촬영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목격이 됐을 때 카메라를 들고 있다. 그것도 큰 카메라는 아니지만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 촬영이 아니냐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뭐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장면 역시 바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장면일 가능성도 어떻습니까? 왠지 존재하지 않나. 그래서 첫 번째 이 스포일러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이때 이 음식물 구입한 걸 가지고 임영웅님이 아마 뭐 자신과 스태프분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일상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이 LA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잖아요.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LA 현지에 있다면 영웅시대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임영웅님이 해외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알아보는 경우가 흔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자유롭게 LA 현지에서 일상을 좀 더 느끼지 않았을까. 왜냐면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만약에 홍대 이렇게 또는 뭐 서울 한복판, 강남에 이렇게 등장을 해버렸다. 아이고, 그 일대가 아마 마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LA 현지에서는 임영웅님이 비교적 좀 자유롭게 현장을 거닐면서 좀 여유 있는 일상을 즐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들 위주로 이 리얼리티 예능 방송인 만큼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더불어서 33살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33살의 외모냐, 23살이라고 해도 믿겠다라는 반응들도 사실 팬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3년 전보다 나이를 먹은 임영웅님인데 3년 전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는 더 어려졌습니다. 갈수록 어려지고 아이돌처럼 되어가는 임영웅님의 영향력, 외모, 비주얼 대단할 수밖에 없는데 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임영웅님의 이 티저 영상이 2개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공개된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 말고 KBS 한국 방송에서 공개했던 이 티저 속의 비밀을 팬분들이 밝혀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임영웅님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쫙 질주를 하죠. 제가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임영웅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자, 이런 놀이동산 같은 모습도 살짝 등장했는데 이때 자, ROUTEUS 66 이라고 써있는 이 표지판 요게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기존에 공개가 됐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분들이 좀 계셨는데 요번에는 영웅시대 팬덤분들 사이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지금 분석을 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바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시카고에서 LA, 즉 시카고에서 LA까지 약 3,860km를 대륙 횡단하는 도로입니다. 굉장히 길죠. 우리나라가 남해 끝까지 한 600km 정도 되지 않나요? 근데 그거에 거의 6배를 넘는 엄청난 길이의 도로인데 이게 일직선으로 쭉 돼 있습니다. 엄청 긴 도로인데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도로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미국의 굳건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의미로 어머니를 뜻하는 마더로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길인 거죠. 그래서 마더로드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 도로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메인 스트리트, 시카고하고 LA를 연결하는
메인 스트리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열을 상징하는 빨간색 피의 느낌을 담고 있고 그래서 블러드 66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시카고라는 도시에서 LA로 이어지는 ROUTE, 루트 66은요. 미국이 자랑하고 있는 국립공원들이 질비하게 있고 이 길의 끝은 산타모니카 해변의 길이라고 합니다. 야, 어떻습니까? 좀 예상이 되세요? 이 ROUTE, 루트 66, 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루트 66이라는 도로는요, 이렇게 일직선 도로로 쫙 펼쳐져 있고요. 마도로드라고 불리우는 만큼 미국의 횡단도로로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도로드라고 하는 이 루트 66,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임영웅 님이 타고 등장했던 스포츠카 기억나십니까? 이 스포츠카가 사실 머스탱이 미국을 상징하는 스포츠카인데 그 중에서도 임영웅 님은 어제 공개됐던 화보에 또 스페셜 모델을 타고도 등장했습니다만 스페셜 모델이건 클래식 모델이건 이 두 티저 영상에 등장하는 이 차량이 상징하는 바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도로가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이동하려면 굉장히 높은 기통수, 10기통 이상의 고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환경 규제 때문에 이 엔진 사이즈가 굉장히 다운사이징이 되고 있거든요. 엔진의 크기가 작아지고 전기차도 나오고 있지만 이 미국의 엄청난 도로를 횡단하려면 3,800km면요. 서울에서 부산을 6번 왕복해야 되는 6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엄청난 길이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직선 도로를 힘있게 쭉 돌파할 수 있는 자동차가 필요한데 미국을 상징하는 이 머슬카 고배기량 자동차가 바로 머스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머스탱, 포드사의 머스탱이라는 모델을 임영웅님이 티저 영상 2개에서 각각 다른 버전으로 빨간색의 클래식 버전도 타고 나왔고 또 다른 버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이 2개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는 스페셜 모델을 타고 나오고 이게 어떤 걸 상징하냐면 자 바로 이 루트 66이라는 이 엄청난 횡단도로를 임영웅님이 이 머스탱을 타고 지나가면서 토크쇼를 한다는 얘기죠. 뭐 토크쇼라는 게 대단한 토크쇼가 아니라 임영웅님의 개인적인 이야기 또는 그런 멋진 영상미를 담았을 가능성이 거의 100%이지 않을까. 여기 보면 이 곡선 도로가 없어요. 커브길이 없습니다. 물론 가다가 이렇게 4차선 도로가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 4차선 도로도 재밌는 게 만약에 4차선 도로에서 내가 우회전을 했다 그러면 또 그게 끊임없이 직진 도로입니다. 엄청난 이 직진 도로가 바로 루트 66 마더로드라고 표현이 되고요. 이 마더로드를 쭉 달리다 보면 이 양쪽에 엄청난 대지가 있잖아요. 이 엄청난 대지에 뭐가 있다라고 아까 말을 했죠? 맞습니다. 바로 국립공원들이 질비하다. 이 루트 66을 관통하는 이 도로의 양쪽 편에 이 엄청난 대지가 펼쳐져 있는데 이곳이 국립공원들도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막 미국에서 보는 이런 기념품점 또는 시카고에 가까워질수록 펍, 맥주집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임영웅님이 대륙을 횡단하는 도로를 이 멋진 머스탱 스포츠카를 타고 쫙 질주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임영웅님이 한국에 있을 때는 2집 앨범을 비롯해서 머리 아플 만한 일들을 이렇게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모든 일상에서 벗어나서 멋지게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이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나아가서는 이런 펍을 들려서 임영웅님이 어떻습니까? 또 여유를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루트 66이 관광지구로서도 굉장히 핫한데 중요한 건 이 루트 66의 끝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죠? 바로 산타모니카 해변의 길이 펼쳐져 있다. 자, 그럼 또 이 산타모니카가 어디냐? 아마 가보신 분들은 또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산타모니카 해변,
유명합니다. 뭐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 산타모니카 해변이 이 LA 현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루트 66을 타고 쭉 돌파를 하다 보면 이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연결되는 길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이 바다에 발을 담그는 모습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전 임영웅님이 이 TV조선과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방탄소년단이 촬영을 했었던 유명한 펜션 그곳에 들려서 휴식을 가졌던 거, 휴가를 갔던 거 그때는 임영웅님이 멋진 벤틀리라는 또 스포츠카를 타고 갔었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을 상징하는 루트 66 마더 로드를 통해서 LA에서 시카고를 관통하며 산타모니카 해변까지 이런 임영웅님의 이 멋진 휴가의 모습이 촥 지금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루트를 파악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My Little Hero로 예습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LA 현지에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머스 마켓 같은 LA 현지에 있는 뭐 비버리 힐즈라던가 아니면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헐리우드 영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관광 장소를 탁 들렸다가 이 시카고를 관통하는 이 마더 로드를 통해서 촥 질주하는 모습을 통해 국립공원도 들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LA 현지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파머스 마켓만이 아니라 이런 펍들 그리고 국립공원도 들리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이 산타모니카 해변에 임영웅님이 촥 방문을 하면서 엄청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러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며 영웅시대 분들을 만나기 위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예측이 하나 있죠? 바로 2집 앨범에 대한 엄청난 스포일러 힌트가 마지막 편 6월 25일 날 편에 담겨있을 가능성이 어떨까요? 상당히 높지 않나. 항상 임영웅님은 엄청난 스포일러를 이때껏 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충분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기대를 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는 마이 리틀 히어로로 이어지는 기대치까지 굉장한 지금 이 설레임으로 폭발하고 있다. 그런 영웅시대 분들이다 보니까 오늘 공개된 이 포스터에 대한 모습만으로도 너무나 열광을 하고 있고요. 이런 팬활동으로도 이어집니다. 넘버원 임영웅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12주 1위에 등극을 했다. 뭐 이 아이돌 차트 연속 1위에 등극하는 임영웅님의 이 위상과 쾌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굉장히 꾸준히 있어왔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꾸준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사실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팬활동 덕분이다. 여기도 지금 한두 명의 투표가 아닙니다. 무려 45만 4천 표가 넘는 투표수를 받으면서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00주 연속 1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112주 연속 1위에 오르게 됐다. 2위에는 이찬원님, 김호중씨, 영탁님. 근데 이분들의 득표수를 다 합해도요, 임영웅님의 이 45만 표를 따라오질 못해요. 실제로 나와 있는 이 득표수, 도표를 보면 제 얘기가 팩트라는 걸 아실 겁니다. 보이시죠? 2위에 19만, 3위에 17만, 4위에 7만, 5위에 2만. 자, 이 숫자를 다 합해도 45만 표를 넘게 받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득표수를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을 무려 100주를 뛰어넘어 이제 112주 연속 1위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200주가 되고 300주가 되고 이런 연속적인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팬 활동을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쾌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러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이런 복권 당첨에 대한 기사 내용이 많은 언론사에서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언론사들 역시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기사를 다뤘을 때 얼마나 이 기사를 조회해서 보는
대중들이 많은지를 여실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임영웅님의 이 20억 당첨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20억이라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꿈을 꾸고 당첨이 됐고 감사하고 있다. 이 얘기가 대중들에게도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임영웅님이 심폐소생술이라던가 아니면 콘서트장에서 쓰러진 팬분을 위한 응급처치까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꼭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이제는 임영웅님의 인기만이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부모님들과 어머님들을 응원하는 자녀분들의 반응도 속속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자녀분들도 시간이 흐르면요.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임영웅님에게 웅며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분들이 시간이 흘러 잠정적인 영웅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어머님이 좋아했던 조용필 가수님을 따님이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흔찮아요. 흔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은 이제 전성기가 막 시작되고 있는 젊은 청년의 가수예요. 앞으로 활동해 나갈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부모님을 영웅시대로 둔 많은 자녀분들이 저는 제2세대의 영웅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폭넓은 연령대와 거대한 규모의 팬덤이 영웅시대로 흡수가 될지 이거 예상이 안 됩니다. 아마 임영웅님의 해외 활동까지 겹친다면 그 규모는 더 거대해지겠죠.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세 번째 영상 연달아서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